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승부수는 하반기 간암신약 FDA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보스턴 쪽에 있는 이제 베라스템 언컬러지가 FDA 포드파 일정보다 2달 빨리 희귀 난소암 쪽에서 FDA 허가 소식 관련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권이 57,100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HLB 관련되는 이제 기사 쪽인데요. 2025년도 상반기에 이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허가 심사 후기 임상 결과 발표 정전 확대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발 마이스톤 관련되는 이정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이제 HLB 쪽이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상의 캄넬주맙 병의호법 NDA를 둘러싸고 긴 여정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홀드돼 있는 상태가 다시 재개되어서 FDA 최종 결과가 나면 이제 최종 이제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2023년도 말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비모 인스펙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5월 달과 올해 3월 달, 두 번의 이제 CRL을 맞으면서 지금 홀드되어 있는 상태죠. 이걸 재개를 하기 위해서 리서브미션 제출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5월을 목표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러기 위해서는 항서제약이 이제 4월 14일에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FDA에다가 이제 보안 서류 관련되는 부분 답변을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답변이 오고 여기를 보고 이제 리서브미션 일정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한 달째 되는 어떤 주간이니까 항서제약으로부터 이 소식이 오는지 여부가 가장 일단 이번 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의 레터 해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HLB 쪽에서는 이 테라피틱스가 한 4, 5%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다가 거의 이제 다시 이제 보합권 정도로 내려갔는데요. 그 관련되는 기사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FDA 일정 허가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참조해 볼 만한 게 어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설립 15년 만에 이제 베라스템 이 온콜로지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항암제를 이제 주로 하는 보스턴 쪽에 이제 세워져 있는 스템이니까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FDA의 첫 승인을 획득했다.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상장사입니다. 베스템 온콜로지 관련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국내 기사에는 이제 이 베라스템이 처음으로 FDA 허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요때 이제 제일 처음 허가를 받습니다. 요게 이제 코픽트라라고 하는 혈액암 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때 이제 12달러에서 거의 10배, 10배거를 이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계속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난소암 쪽 관련되는 부분 허가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요.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연초에 작년 말에 이제 한 3달러여서 이제 4월 달에 8달러 한 더블 정도 가고 난 다음에 당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이제 좀 틀렸습니다만 대단한 어떤 상승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로이터 기사를 보면 난소암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혈액암 쪽에서 2018년도 그 다음에 이제 고용암 쪽에서 또 이제 허가를 받았던 사례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이 암의 어떤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닌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데 그 중에서 난소암 중에서도 2%, 5% 차지하는 희귀 질환 관련되는 부분 적응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라스템의 온콜로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특이하게 클라스변이 이제 이 타켓을 하는 이제 표적항암제이기 때문에 타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암세포 표면 자체에 여러 이제 단백질 마크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EGFR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ALK라든지 뭐 로스원이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클라스는 이제 라스 변이 중에서 뭐 KRAS, 뭐 NRAS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질환 치료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클라스 변이가 일어나 있는 재발성, 그러니까 암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발한다든지 전이를 되면 이 생존율 자체가 급격하게 들어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신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적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의 이제 경구용 조합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가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뭐 참고로 이 케미칼 약 관련되는 뭐뭐 닙이니까 케미칼인데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약가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한 5만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7천만 원인데 희귀암종 치료제 승인 가격대가 한 5만 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7천만 원이니까 1년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믹 약가가 이제 간암 쪽 관련되는 부분과 다른 어떤 희귀암종에서 비교를 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18개월이면 1년 6개월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암세타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판을 한다든지 요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이제 암센터 쪽을 이제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치료제를 공급한다. 그리고 피크 세일즈는 9억 달러 정도로 보게 되면 한 1조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지금 여기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귀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암 줄기세포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한 번씩 나오는데 리보생과 감멸주마 그 이제 뭐 논문에도 보면 암줄기세포가 있는데 암줄기세포는 한 1990년대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어서 여러 이제 고위험암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조직, 그러니까 암세포가 모여가지고 암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암줄기세포는 많지는 않고요. 한 1%에서 한 3% 정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암이 이제 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계속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이제 줄기세포는 계속 이제 세포를 만드는 어떤 그게 이제 스템셀인데 요 암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약이 이제 암세포 쪽으로 안 들어오면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약을 밖으로 뱉어버리는 역할들도 하고 그러니까 약물 저항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하는 그래서 이제 암줄기세포가 이제 보통 이제 수술한다든지 그 항암제 치료를 하고 되면 다 암세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요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그 목표로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암줄기세포를 정말 없애버리게 되면 수술하고 이제 암을 없애버리면 재발이라는 게 낮을 건데 이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상을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3상을 하는 조건이니까 HLB로 보게 되면 선양 남성학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희귀 약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면 2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보면 그 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5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상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양 남성암의 그 환자 수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여전히 FDA 허가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로 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빠졌던 데 대비해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약가이나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장중에는 제법 올라왔다가 어제 연봉이 시가까지 회복되었다가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지 기사를 좀 하나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이제 홍콩 상장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 상해 증시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비교를 이제 포순제 파마하고 좀 비교했어요. 포순 파마는 이 복성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 FDA로부터 이제 진단 키트를 허가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 포순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한 항서제약하고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95년도에 설립되었고, 여기도 국내 쪽에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여러 회사들과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회사예요. 항암제 쪽에서는 뭐 ADC라든지 카티 쪽을 하죠. 이게 복성제약이고, 예, 코로나 진단키트도 FDA에 그 코로나 시기 때 허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그래서 상해 증시에도 상장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 자체가 결국 자금 조달이죠. 그리고 글로벌 가시성을 높인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홍콩 시장에 이제 상장한 것이 혁신적 약물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요게 이제 캄넬리주맙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캄넬리주밥에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CMC 과정이라든지 상업화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11월 달에 항서제약이 이게 빠졌던 게 홍콩 증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평가 퍼레이쇼로 보게 되면 동일한 기업이 중국 본토에 있었을 때는 21배 정도 받다가 홍콩에서는 11배밖에 못 받는다. 동일한 어떤 이제 수익을 가지는데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에서 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로 좀 받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항서제약은 이제 혁신적 약물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제네릭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더 이제 가속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관세라든지 약가 인하입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2021년도부터 이제 약가 인하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제네릭 중심의 항서제약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신약으로 굉장히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이제 미국 진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은 45,000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387만 주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차 거래는 훨씬 더 좀 상한보다 체결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공매도 쪽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미리 이제 빌려오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로 측면을 보게 되면 아침에 미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어떤 기대감이 많았죠. 그래서 장 초반에 HLB 같은 경우는 58,600, 그러니까 58,000, 59,000원이 볼린저 밴드 상단 5일선 뭐 요런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회복되면 이제 본격적인 뭔가 거래가 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인데, 그 라인에서 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거래는 여전히 어제 49만 주, 오늘도 그 60만 주대니까 100만 주 정도에서 굉장히 좀 좁은 어떤 구간을 이 3월 CRL을 맞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러프하게 보면 2달 동안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깝깝한 어떤 박스권을 여전히 보이면서 추가락은 뭐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 반영해야 될 어떤 기대감들은 크게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는 어떤 수급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한 3만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이라든지 신한한국 쪽에서 매수는 들어왔는데 거래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어지는 어떤 분봉 흐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전장에 아침에 좀 올렸다가 오장에는 다시 이제 거의 보합권으로 좀 밀리는 흐름으로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오늘도 이어가면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레터를 이제 이번 주에 받아서 이제 시장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립니다.